감정은 잘 읽힐 수 있는 사람이 되되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사람이 되면 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야? 예쁘거나 잘생겼는데 아무런 감정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막 능력도 좋아, 똑똑해. 근데 이성으로서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막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야, 막 잘생긴 것도 아니야, 능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은근 매력 있고 이상하게 계속 눈이 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의 비밀, 은근 끌리게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많죠. 주변에 친구들 남자친구 생겼다, 여자친구 생겼다라면서 막 사진을 보여줘. 잘생겼다, 멋있다, 이렇게 말은 해주지만 얘가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지? 뭐가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사람의 매력이나 끌림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냐, 능력이 어떻냐 에서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잘생겨서 좋아, 예뻐서 좋아, 똑똑해서 매력이 있어, 이런 말들은 반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더 맞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끌리게 됐어. 끌리게 돼가지고 잘생겨 보여, 예뻐 보여, 이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 대체 그 어떤 일이 뭐냐, 자, 어떤 일이 생겼길래 끌리게 되는 거냐, 제가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청입니다. 뻔하죠. 근데 끌리는 경청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자,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막 프로그램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상태에서 사수가 도와주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해결을 해주는 거랑, 맞아요, 그거 처음 하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상대를 이렇게 인정하고 해결을 해주는 거랑 완전 사소한 차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심리학에서 인지된 반응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아껴준다고 인식하는 것, 이해랑 인정이랑 관심이 키워드라는 거죠. 사람이 심리적으로 호감을 이끌고 끌리게 되는 데는 어디에도 해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물론 해결해주고 유능한 사람 매력적이죠. 다만 인정과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해결과 조언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해결과 조언이 먼저가 되면 관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 속마음에서 저 사람은 내 모습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와 인정은 그랬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럴 수 있지, 이런 말들로만 이해와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런 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본인의 모습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 감정, 모습에 대해 진심으로 대화가 돼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짜 이해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래서 각자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아야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할 줄 알고 관심을 가져 대화를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이해할 줄 알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적당히 본인을 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도 시작하기 전에 2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수원 살아요. 저 회사 오기 전에 CGV 알바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 공개는 방금과 같은 정보 공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저 요즘 수원에 이사를 왔는데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요. 제가 회사 다니기 전에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CGV 알바가 저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공개는 본인의 감정을 털어놓는 얘기, 남들한테는 쉽게 안 할 법한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잘 털어놓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본인이 특별한 사람이 됐다고 느낍니다. 자기 공개 바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를 털어놨어. 내가 얘기를 좀 먼저 털어놓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친밀감을 느껴가지고 나를 조금 좋아하게 됐어. 나를 조금 좋아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이제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해. 나한테 털어놓으니까 상대방이 좋아져.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털어놓으니까 나도 상대방한테 친밀감을 느끼고 좋아하게 돼. 상대가 좋아지니까 나도 이제 더 털어놓는 거지. 이렇게 계속 바퀴가 선순환되는, 이거를 이제 자기 공개 바퀴라고 하는데, 물론 이 바퀴가 한 바퀴만 돌았다면은 그만큼 효과가 작겠죠. 근데 이걸 한 바퀴, 2바퀴, 5바퀴, 10바퀴 돌리면은 이미 서로 끌리는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영상 제목이 은근 끌리는 사람이죠. 이렇게 작은 자기 공개가 선순환되면서 은근 서로 호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바퀴에서 살짝 김 빠지는 게 있습니다. 이 4가지 사이클에서 가장 효과가 큰 부분이 어디냐?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 얘기를 털어놓을 때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털어놓을 때보다 내가 상대방한테 털어놓을 때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상대가 먼저 나한테 털어놓게 한다던가, 상대가 먼저 나를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이 바퀴가 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의 시동은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본인 얘기 살짝 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2번째 목차 이름이 적당히 본인을 열 줄 아는 사람, 적당히입니다. 적당히가 대체 뭐냐? 냅다 본인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당연히 부담을 느끼겠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심리학자 아서 아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45분간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질문을 한 그룹 vs 그냥 잡담을 한 그룹, 전자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자, 이 실험이 나중에 뉴욕 타임즈에 실리면서 그 유명한 사랑에 빠지는 36가지 질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게 이겁니다. 제가 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끌리는 자기 공개란 뭐냐? 자, 이런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상대방한테 본인의 얘기를 하나 꺼냅니다. 나 하나 깠어. 너 깔 거야? 너 안 까? 나도 안 까. 나 여기까지만 보여줄게. 근데 상대방이 똑같이 폐 하나를 깠어.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잘못된 예시는 막 상대방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마음만 급해지는 거야. 나에 대해 하나 알려줄게. 너 안 알려줄 거야? 나 그럼 한 번 더 알려줄게. 그래도 안 알려줄 거야? 괜찮아. 나를 다 보여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자, 내 패를 하나 보여주고 상대방 패를 확인하고, 내 패를 하나 보여주고 상대방 패를 확인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속이 읽히는 사람한테 끌립니다. 의외죠? 자, 정확히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읽어냈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끌리게 됩니다. 제가 말하니까 바로 반복하고 싶죠. 아닌데,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흥미롭고 재밌고 끌리던데, 매력적이던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만 읽히면 끌리는 부분이 있고 안 읽혀야 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읽히면 끌리는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참가자들한테 여러 가지 영상을 보여주고 감정을 읽어보게 하고 끌림의 점수를 주는 실험이었어요. 그 참가자들한테 끌림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참가자가 감정을 잘 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정을 잘 읽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한테 끌림 점수를 높게 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감정이 잘 읽히는 사람한테는 끌립니다. 왜일까요? 감정이 잘 읽히는 사람은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감정 소모가 없습니다. 좋고 싫음이 분명해서 맞춰주기가 쉽습니다. 막 상대방을 알아맞추느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래서 자기 표현이 확실한 사람, 표정이 다양한 사람, 말투가 다채로운 사람한테 사람은 끌리는 겁니다. 항상 표정이 없고 항상 무미건조하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당연히 읽을 수 없을 거고, 어떤 감정을 알 수 없는, 자막 없는 외국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감정은 알아야 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몰라야 또 끌릴까요? 그래서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그때 그 행동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그 표정들, 말투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좋아하는지 마음을 몰라야 끌립니다. 또 옛날에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여학생들한테 3가지 조건의 남학생을 보여줍니다. 1조는 이 남학생 너를 좋아해 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2조는 이 남학생 너를 그냥 보통으로 생각해. 3조는 이 남학생들은 너를 좋아하는지 보통으로 생각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어, 알려줄 수가 없어. 여학생들은 3조한테 가장 끌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이러면서 내 힘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의 이 행동은 뭐지? 나를 좋아하는 건가? 분석을 하면서 시간을 쓰게 되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뇌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고민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정도로 그 사람 생각에 시간을 쏟는 거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나 보구나 라고 뇌는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은 잘 읽힐 수 있는 사람이 되되,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사람이 되면은 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표현이 다채롭고 내용도 너무 재밌는데 열린 결말의 영화 같은 사람입니다. 자, 4번째입니다. 주변에 직업도 좋아, 외모도 잘생겼어, 예뻐. 근데 꼭 안 끌리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류일 겁니다. 수전 피스크 교수라는 분 연구팀이 정리한 모형인데요. 처음 사람을 보게 되면 나한테 해가 되나? 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나? 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조상 원시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는 해가 되는 사람은 생존이랑 엮여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좋던 말던 본능적으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지 않으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호감이나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치 이런 거죠. 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신데, 와, 정말 대단하시기만 하다,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마치 따뜻하지 않고 능력이 좋으면은, 자, 입사 준비를 하는데 면접은 겁나 잘해, 면접은 진짜 막 찢을 수 있어. 근데 서류 합격을 할 수 없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따뜻함이 인간관계 서류 전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뜻함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따뜻함은 친절함, 상냥함 이런 걸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막 이렇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상냥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따뜻함이면은 누가 못합니까? 잠깐이잖아요. 다들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리액션 막 크게 해주고 착한 척하고 그럼 끝이죠. 얘가 연기하는지 어떻게 알아? 자, 그것보다 사람이 따뜻한가를 판단할 때 사람은 3가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따뜻함에 일관성이 있냐, 이 사람이 손해를 볼 때 하는 행동, 제3자를 대하는 방식, 원래 그런 사람인 거냐, 식당 직원에게 잘하냐,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막 도와주냐, 본인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따뜻함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상시 전원으로 따뜻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박하죠. 아닌데? 사람은 나쁜 남자, 나쁜 여자한테 끌리는데? 자,
나쁜 여자, 나쁜 남자가 뭘까요? 자, 주변에 본인이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뭐 도도한 사람, 이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너한테 관심 없는 남자, 관심 없는 여자인 겁니다. 자신감 있고 주도적이고 매달리지 않는 사람인 거지,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서의 그 나쁨은 사실 뭐 인성, 도덕성 이런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주도적인 태도, 매달리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매너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뭐 막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도도한 사람 뭐 이런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일단 따뜻하게 구는 거, 친절하게 구는 게 무조건 먼저입니다. 자, 은근 매력 있는 사람, 은근 끌리는 사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 아,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이거 처음 하면 어려울 수 있어. 나도 힘들었어. 내가 도와줄게. 자, 두 번째, 자기 공개. 아, 나에 대해 보여줄게. 너 안 보여줄 거야? 아, 괜찮아. 난 나에 대해 또 보여줄게. 아니, 나 그냥 나에게 너의 전부를 보여줄게. 야, 이거 봐. 자, 봐. 그 나에 대해 하나 보여줄게. 너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야? 너 깠어? 깔 거야? 깔 거야, 안 깔 거야? 오케이, 하나 깠어? 오케이. 나도 하나 더 보여줄게. 두 장 깠어? 오케이, 두 장 깠어? 오케이. 나도 보여줄게. 자, 세 번째, 감정은 읽히지만 마음은 읽히지 않는 사람. 상대방 입장. 저 사람은 표정이랑 말투가 되게 다채롭다. 감정이 잘 읽혀가지고 되게 맞춰주기 편하다. 근데 그 행동들 날 좋아하는 걸까? 자, 네 번째, 따뜻함. 여기 음식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